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상입니다. 자, 11월 24일 장마감 후에 자 영상을 좀 올려드립니다. 오늘 시장은 사실은 굉장히 시장이 좀 부진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휘둘릴 수밖에 없는 시장이죠. 또 휘둘리다 보면 또 어느새 또 좀 당겨놓고, 또 휘둘리다 보면 어느새 또 다시 올려놓고, 또 지지부진한 놈들도 많이 있어요.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마이너스 1%나 급락하면서 코스닥 시장에서만 하락 종목 수가 한 1000개 정도 되다가 오후장에는 또 다시 다 땡겨나서 또 플러스로 끝났으니까 이 시장의 변동이 거의 코인 시장의 수준을 맞먹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갑자기 난데없이 코인 시장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좀 아쉬운 부분은 주식 시장에서 돈이 많이 빠져나갔죠. 어디로? 그쪽으로 많이 나갔어요. 자, 오늘 영상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투자에 참고하시고, 사실 이 변동은 결국에는 이제 시간과의 싸움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지금 이제 11월 24일입니다. 오늘 이제 불과 뭐 이제 한 달 남았잖아요. 한 달 후가 어떤 투자의 목적지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목적지는 최소한 2022년 한 1분기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겨울 지나고 이제 조금 좀 따뜻해지려는, 그러니까 뭐 그 사이에 뭐 코로나도 이번 겨울이 뭐 가장 고비가 되겠죠, 전 세계적으로. 그 이유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시장 얘기 들으시면서 또 종목들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도 좀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은 이렇게 보합이었습니다. 이 지수만 놓고 보면 정말 재미없죠. 왜냐하면 두 달 동안 옆으로 늘어져 있고, 그죠? 하나 둘 셋, 근 한 3개월 이상을, 그러니까 총 따져보면 여기서만 따져도 근 한 5개월을 코스피 시장은 재미없이 보낸 겁니다. 여기에 최근 들어서 이달 11월 들어서는 좀 기대감도 생겼어요. 뭐냐면 이렇게 주저앉다가 이렇게 좀 머리를 다시 좀 들 수도 있겠다. 왜냐면 최근에 뭐 SK 하이닉스도 올라오고 있고, 최근에 뭐 삼성전자 같은 애들도 다시 올라오니까 그런 마음을 좀 가질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웬걸 정말 무거워요. 막 진짜 머리에다가 무슨 뭐 돌덩이를 안고 있는 것 같이 무겁습니다. 코스닥 시장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코스닥 시장은 어떠냐. 오늘 왠지 미친 시장 같아요. 마이너스 1%나 장중에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일부 종목들의 투매도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약간의 투매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오전에 이렇게 급락을 하는 거 보고 제가 회원님들한테 글을 하나 남겨드렸는데, 이렇게 오전에 떨어지다가 상승 반전할 가능성도 있겠다. 미국 지수 선물이 오전에 마이너스였거든요. 제가 플러스로 돌면서 우리 지수도 다시 돌면서 코스닥은 다시 낙폭을 줄이고 플러스로 갈 수도 있겠다. 근데 웬걸? 정말로 플러스로 갔습니다. 그리고 미국 지수 선물은 플러스로, 나스닥 선물도 뭐 지금 보니까 0.13 플러스로 가고 있습니다. 엄청난 변동입니다. 자, 감안하고 감수하고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 미국 시장 잠깐 한번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이 미국 증시 이렇게 보시게 되면서 다우지수는 다우입니다. 전약 후강으로 끝낸 거죠. 이게 전향적으로 전약 후강. 나스닥입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그죠? 장중에 마이너스 1.6%, 엄청나죠? 그죠? 마이너스 1.6이면 다 급락이에요. 그런데 낙폭을 다 줄여가지고 마이너스 0.5로 끝났단 말이에요. 밑꼬리가 이제 그겁니다. 뭐 그러면 특별한 악재가 있느냐? 그건 없어요. 다만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다. 파월 의장이 이제 연임이 이제 확정이 됐죠. 그러면서
사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런 우려감이나 또는 저희가 이제 테이퍼링은 이제 공식화가 되는 이제 시작이 되는데 내년 한 6월, 7월까지는 진행이 될 것이다. 그러면 금리 인상은 빨라야 내년 7월, 8월 뭐 이렇게 봤던 건데요. 이보다 좀 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술주들이 요동을 친 건데, 그렇죠? 저는 이것이 추세적으로 빠지지는 않을 거라고 이렇게 봐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우리 시장에서 주목할 거는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특히 이제 거래소 시장에서도 이제 순매수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죠? 얘들이 그죠? 뭘 샀느냐 이것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크래프톤, SK 오늘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하지만 SK 좀 더 오르면 또 한번 의견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 기대감에 KB금융 같은 게 있고요. 하이브가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많이 빠졌다가 또 매수가 잘 들어왔고, LG화학, SDI부터 해가지고, 그죠?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뭐 후성이니, 그죠? 이런 애들도 잡히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드릴 내용은 먼저 볼 거는 요거 이제 메타버스 이거 어떻게 되느냐 이제 궁금하실 것 같은데, 여기 이제 뭐 컨텐츠 또 뭐 여기 엔터주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게임주들도 있고 뭐 많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이거는 ETF를 보면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어차피 시장은 기간 조정 구간이라고 전 생각이 듭니다. 코스피가 2,900을 내주지 않을 거라고 보여져요. 왜? 삼성전자나, 그죠? 삼성전자 이거 이제 또 이거 깨고 내려갔으면 7만 깨지겠습니까? 아니, 쉽게 안 깨져요. 이거 SK 하이닉스가 지금 이제 저도 요 구간대, 그 다음에 이거 좀 보유하신 분들 계속 최근에 또 매수한 분들도 계실 거고, 12만 원인데 이게 다시 이 아래로 내려가기 쉽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미 바닥을 쳤어요. 그죠? 예, 내년 1분기 중에는 아마 다시 수요가 좀 살아날 것이다. 주문도 다시 살아나고, 디램 가격이 뭐 금방 돌지는 않죠. 하지만 예상되는, 또 이미 반영됐다. SK 하이닉스도 뭐 쉽게 안 깨질 거니까요. 그러면 코스피도 지금 늘어져 있는데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것도, 이거 코덱스 레버리지입니다. 그냥 옆으로 늘어져 있는 겁니다. 이 상승 트라이를 계속 하겠죠. 그죠? 이제 관심 있는 거 한번 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면, 첫 번째 얘기 드릴 거는 이거 한번 보실래요? 이거는 이제 코덱스 메타버스 ETF 투자 종목군들이 여기 쭉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위메이드, 하이브, 네이버, 펄어비스, 제이콘, 뭐 아프리카도 있고, 뉴, 크래프톤, YG엔터, 카카오게임, JYP, 덱스터, SM, 위지윅, 자이언트 스텝, 최근에 어떻게 됐습니까? 대부분 좀 빠졌다가, 물론 반등 나온 애들도 있지만 뭐 그렇습니다. 그죠? 뭐 이 정도 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코덱스. 여러분들 타이거 메타버스 ETF도 한번 보십시오. 뭐 네이버, LG 이노텍, 요즘 LG 이노텍은 애플 이슈로 해가지고 뭐 그냥 완전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품주는 2022년까지 계속 장기 투자를 해줘야 돼요. 저는 2022년에 부품주가 진짜 좋은 해 내년이라고 보여져요. 하이브, JYP, YG엔터도 다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마이너스했다가 다 밑꼬리 달고 땡겼죠. 그죠? 계속 보유 의견 드리고 있고, 여기 뭐 NC도 있고, 위지윅, 자이언트 스텝, 덱스터, 그죠? 뭐 맥스트 이런 애들도 다 있고요. 여기 부품 쪽에 옵트론텍 이런 애들도 있고요. 그죠? 예. 그래서 이 ETF 자리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ETF 자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덱스 401470 코덱스 메타버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뭐 여기 좀 전에 말씀드렸던 뭐 자이언트 스텝이냐 이나 뭐 위지윅이나 뭐 맥스트나 뭐 최근에 다 떨어졌어요. 게임주들도 다 빠졌고, 엔터주들도 숨고르기 밀렸고요.
물론 여기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걸 찾는 건 여러분들의 몫이고요. 그죠? 자, 코덱스 메타버스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자리 박스권을 넘어서서 신고가로 갈 것이다. 그 랠리가 나왔고, 하나 둘 셋, 거의 오늘 장중까지는 거의 한 4거래일을 급락한 겁니다. 그죠? 예. 여기 15,300원에서 그죠? 여기 13,000원대 초반까지 급락한 거죠. 사실은 오늘도 장중에 빠지다가 ETF가 거의 4% 빠졌다는 건 엄청 많이 빠진 거예요. 마이너스 4%. 근데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그죠? 자,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눌리고 숨고르기 하는 이 눌림목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깨질 수도 있고 반전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게 분기점인 거죠. 그래서 내일이 중요하다. 400970. 자, 여기에 구성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보셨을 거고 걔들하고 같이 가는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자, 이건 타이거 이렇게 올랐다가 하나 둘 셋 넷 오늘 장중까지 4거래일을 조정을 보였습니다. 보통 우리가 기술적으로 이 파란색 22평선을 20일 동안의 평균 가격이 흘러가는 자리라고 합니다. 근데 평균 가격보다 주가가 오르니까 어떻게 돼? 이격이 벌어졌겠죠. 이렇게 이걸 조정받으면서 이격을 다 좁혀놨으니까 여기서 돌아서서 다시 올라가든 이 자리를 지키면서 옆으로 눕든 아니면 깨지든 이 세 가지죠. 그 분기점이 왔다. 자, 이거는 KB스타 메타버스 401170 이겁니다. 똑같아요. 모양은 똑같아. 물론 종목들이 조금 다르긴 하나 거의 비슷하게 움직여요. 역시 마찬가지 21선에 딱 거쳤습니다. 매매하는 사람들은 21선은 매수 자리로, 그죠? 왜냐하면 벌어졌다가 이렇게 붙으면 한 번씩 사는 거거든요. 자, 하나로 402460 네. 역시 빠졌다가 오늘 돌렸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일 이 ETF가 반전이 나오게 되면 또 관련한 주식들 있죠. 뭐 엔터주들도 그렇고 메타버스 컨텐츠 관련한 주식들도 그렇고 또 뭐 소위 최근에 관련한 주식들 뭐 게임주들부터 해가지고 또 여기에 편입되어 있는 부품주들, 앞서 좀 전에 뭐 옵트론텍 같은 경우에도 타이거에 포함이 돼 있었잖아요. 옵트론텍도 이틀 동안 떨어졌습니다. 반전 나온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죠? 예. 그래서 내일 요 메타버스 ETF 주식들은 좀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있다. 몇 가지 한번 종목들 한번 보시게 되면요. 이거 하이브입니다. 하이브도 이렇게 좀 올랐다가 옆으로 해서 지금 뭐 거의 모양은 비슷하죠. 물론 하이브를 지금 매수하느냐? 그건 여러분들의 몫이지만 보유한 분들이 아마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엔터주. 그렇죠? 여기 왜냐하면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메타버스, 뭐 최근에 NFT 뭐 다 관련하고 여기 위드 코로나 이런 거 다 관련 주식이잖아요. 그렇죠? 실적만 따져도 2022년 내년도가 최대 실적입니다. 지금 주가가 반영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YG엔터입니다. 이거 최근 주가 오르다가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오히려 좀 싸졌죠. 그죠? 예, 이 자리에서는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JYP 오늘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았습니다. 오늘 뭐 증권사에서는 목표가 이게 지금 주가가 얼마입니까? 5만원인데 7만원 중반인가? 7만원 이상은 부르는 매수 리포트도 좀 있었어요. 그렇죠? 참고하시고 여기에 SM 반등 나오고 있고 디어유도 오늘 반전이 좀 나오고 있다. 일단 이 가격대를 안 깨면 또 다시 반전 나오겠죠. 참고하시고 뭐 게임 쪽에서도 여기 뭐 그리고 아까 이거 한번 보실래요? 뭐 자이언트 스텝이다. 제가 이거 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자, 보십시오. 자이언트 스텝인데 결국에 아까 ETF 떨어지면 얘도 마찬가지 깨졌죠. 그죠? 그러다가 21선에 이렇게 근접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죠? 위즈위 마찬가지 딱 그 자리 파란색 21선에서 지금 다시 반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오는지 여부는 이제 내일 결정이 되겠죠. 이쪽에서 좀 덜 오른 주식으로 제가 꼽아드리는 건 맥스트하고 이노뎁이에요. 맥스트가 이렇게 옆으로 누워지다가
일어서는 머리를 들고 일어서는 가격대가 여기고 그 가격대가 오늘도 찍었습니다. 이거는 증시가 코스닥이 급락하면서 매를 맞은 거고, 그러려면 내일 코스닥도 반전 나오고 메타버스 ETF도 반전 나오고 하면서 이 종목군들도 같이 반전 나오는데 덜 오른 게 뭐냐, 이놈하고 이노뎁. 이거는 MS 마이크로소프트 메타버스 기술이라고 우리가 하는 홀로렌즈 협력사인데, 그죠? 이겁니다. 얘는 이전 고점을 넘어섰다가 잘 버텼거든요. 근데 코스닥이 급락을 해요. 보십시오. 하루 빠지고 어제 급락하고 오늘 장중에도 급락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안 빠졌으니까 오늘 매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체크해야 되는 건 거래가 전날 대비해서도 상당히 줄었다. 그죠? 내일이면 이게 다시 좀 올라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 뭐 아무튼 이런 반전이, 그죠?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거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죠? 게임주들도 마찬가지예요. 게임주들도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부품주. 제가 부품주 또 위드 코로나 주식들도 좀 얘기해 드릴 거고요. 네, 위드 코로나 주식들 먼저 좀 한번 얘기를 좀 해드리죠. 오늘 코로나 확진자가 역대 최대로 4,000명대를 예상은 했지만 본 적이 없는 숫자입니다. 영향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뭐 전날에 2,700명, 2,800명, 3,000명 뭐 이럴 때는 3,000명대를 이미 찍었기 때문에 이게 전혀 신선하지 않았는데 4,000명대를 찍고 나니까 이게 오늘 영향을 줍니다. 4,000명 중반 갈 수도 있고 5,000명 갈 수도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빨리 갈 건 빨리 늘어나는 게 좋아요. 제가 볼 땐 이번 겨울이 가장 마지막 고비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관련한 주식들 하시는 분들은 좀 차근히 시간 투자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최근에 확진자가 막 늘어나고 있죠. 뭐 예를 들어 에어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가다가 다시 눌려요. 근데 이걸 가지고 먹는 거는 깨지면 천천히 받는 거예요. 뭐 제가 오늘 뭐 부킹홀딩스 같은 것도 좀 영상을 좀 올려드리겠지만, 그죠? BKNG. 자, 여기였고 올라가다가 깨지면 천천히 받아서 이 먹을 폭을 만드는 겁니다. 자, 미국의 항공주들도 있을 것이고, 뭐 예를 들어서 메이시스 같은 백화점 관련한 종목군들은 이미 올랐지만, 그죠? 엄청나게 올랐죠. 여기서 해보시라고 그랬고요, 투자를. 그러니까 이 관련해서 못 오른 주식들은 전부 다 내년도 2022년으로 넘겨야 돼요. 거기를 목표로 봐야 돼. 그러니까 최근에 미국 주식들 중에서도 뭐 항공주들, 뭐 아메리칸 에어라인이든 유나이티드든 아니면 또 뭐 카니발이든 크루즈나 이런 애들도 지금 못 움직이는 애들이 있죠. 물론 그 전에 메리어트나 이런 애들 오른 애들도 많이 있어요. 걔들은 걔들이고 못 오른 애들은 내년을 보는 거예요. 국내 주식도 마찬가지.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보시죠. 아모레퍼시픽 한번 볼까? 옆으로 늘어져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이 안에서 그냥 놀길 바라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 증시 급락하고 다른 거 빠질 때 뭐 별로 안 빠져. 호텔 신라도 이미 떨어져서 이 자리에서 오늘 보합입니다. 그냥 보합에 끝났습니다. 현대백화점 같은 것도 전저점 부근에서. 근데 이런 거는 자꾸 더 담을 필요는 없어요. 기다려야 돼. 강원랜드 최근에 빠졌죠. 솔직히 코로나 이후에 뭐 위드 코로나, 뭐 예를 들어서 카지노 쪽에서도 뭐 국내가 가장 먼저, 내년 이거는 이번 겨울 지나면 어차피 다시 살아나요. 다만 시간이 문제죠. 왜냐하면 이 앞선 저점에서 다 했던 가격대에 이제 오고 있는 거죠. 다만 확진자가 4,000이 넘어가고 하니까 걱정이 되겠죠. 뭐 항공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아나항공도 지금 요 정도. 기다려야 돼요. 자꾸 더 담을 필요는 없어. 때가 되면 그때 하면 됩니다.
큰 변곡점이 나올 때 하면 됩니다. 자, 참고하시고 부품주 있어요. 그리고 2차전지 쪽에서 후속주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좀 같이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쭉 보시고요. LG 이노텍이 1등입니다. 정말 잘 가네요. 그렇죠? 그 삼성전기 있습니다. MLCC. 오늘도 변동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계속해서 그 흐름을 최근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실적 전망도 좋죠. 삼성전기하고 같이 봐야 되는 거는 사막 콘덴서입니다. 사막 콘덴서 어디 갔니? 사막 콘덴서. 예를 들어서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도 오늘 어디 증권사들 KB투자증권에서 매수 리포트가 있었어요. 목표가는 한 8만원 가까이 부르더라고. 78,000원? 여기 전장용 MLCC 수요가 살아날 건데 이게 내년에, 그래서 내년도 호실적이 예상이 된다. 2022년에 내년도에 호실 실적 개선이라고 그래야겠죠. 예. 지금 저평가돼 있다. 뭐 이거예요. 자, 앞서 말씀드린 삼성전기 잘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부품 쪽에서 파트론, 최근에 뭐 파트론에 굉장히 좋은 내용들을 많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최대 실적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번에 보니까 하이투자증권에서 목표가를 18,000원을 불렀더라고. 여기 그렇죠? 제가 최근에 이 주식을 다시 만원대 주식을 사시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제 11,500원에 올라왔거든요. 제가 이 주식에 딱 명확히 얘기해서 2022년 내년으로 갈 거라고요. 그죠? 네. 그래서 한 2주 전에 얘기해 드렸어요. 2주 전에. 물론 여기 갈지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특히 주목이 되는 건 역시 전장 부품, 전장 카메라 이쪽입니다. 내년도 좀 주목이 되는, 왜냐하면 제가 반상회 때도 얘기했지만 그냥 2년 죽였거든요.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 코리아 서키트 한참 여기서 뻥 터져가지고 엄청 올랐어요. 자, 이건 파트론입니다. 옵트론텍. 자, 옵트론텍도 자율주행 관련해서 주목할, 그죠? 카메라 관련한 주죠. 그리고 얘네 신사업은 이 자율주행의 필수, 이 라이다 기술에 라이다에 들어가는 광학 부품, 이것도 이제 신사업으로 저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역시 기본적으로 차량용 자동차에 들어가는 카메라 눈이 엄청 많이 달리고 있죠. 그죠? 예. 근데 좀 아쉬운 건 이렇게 주가가 오르다가, 그리고 얘는 메타버스 ETF, 타이거 메타버스 ETF도 이제 들어가 있어요. 이틀 동안 죽였다고요. 왜 그러느냐? 코스닥이 급락을 했고 부품주들 중에서 좀 빠졌고 자율주행주들이 빠졌고 메타버스 관련해서 구성 종목군이 대부분 빠졌고 그래요. 솔직히 여기 9,000원대 중반에 있을 때 사고 싶은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급락하니까 뭐 살맛은 뚝 떨어지죠. 그게 아니라 이렇게 떨어질 땐 천천히 받아내는 걸로 가시면 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내년 뭐 이 윗단 어딘가를 보면서 가주면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나무가 장기 투자 종목, 나무가 최근에 제가 이 파란블럭 8,500원, 9,000원, 9,500원 뭐 매수 의견도 다 드렸는데 뭐 이 자리 오면 또 할 수도 있죠. 다시 돌아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마 요거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2차전지 쪽에서 사실 오늘 코스닥 시장을 살린 건 그놈들이에요. 그래서 뭐 지금 잘 안 봐요. LNF, 뭐 에코프로 라인도 그렇고 뭐 흐름 좋아. 자, 여기에 이제 한 세 가지 정도를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동원 시스템즈. 원래
2차전지 소재가 아니라 참치캔 만들던 회사예요. 하지만 차세대 먹거리로 이미 이 사업을 준비해서 가고 있다. 내년도 2022년도에는 슬슬 가시적인 성과를 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 후속주죠. 그렇죠? 자, 얘는 알루미늄 박. 그다음에 뭐 배터리 케이스도 있지만 특히 최근에 공장 이 700억 정도 투자했나요? 예, 파우치 셀. 그렇죠? 예. 본업도 개선되고 있고, 그죠? 이 배터리 소재 쪽에 어떤 미래 가치를 생각을 해보면 목표가는 없고, 내년 2022년 여름까지 따뜻해질 때까지 한번 가져가 보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후성, 사실 후성을 제가 이걸 우리가 했던 건 여기 이제 파란 블럭이 있었던 자리들, 이게 2020년 8월달 하고요 10월달, 야 여기는 정말 싸게 했어. 이때 얼마였냐면 8,000원 뭐 그럴 때였어요. 예. 그리고 지난번에 이 14,000원대도 한번 의견을 드렸는데 아직도 여력이 좀 남은 것 같아. 그래서 이거는 스윙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좀 관심 있어 보시면 되는데, 이 재료는 그냥 두 가지입니다. 전기차, 그죠? 예, 배터리 소재. 예. 중국의 그 중국 공장 이 배터리 소재 증설을 했죠. 그죠? 예. 그것이 이제 가동이 된다. 이거랑 반도체 특수가스. 하나는 이제 전기차 배터리 소재고, 또 하나는 이제 반도체 특수가스 이겁니다. 지금 최근에 나오는 거 보니까 요거는 이제 물론 반영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시장이 어디 뭐 이렇게 콩 막혀 있고 뭔가 뚫리지 않으니까 자꾸 이쪽으로 좀 쏠린 거죠. 특정적으로 쓰고 소재로. 그죠? 예. 우선 자, 뭐 스윙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가장 부진했던 주식 중에 SKIET가 있습니다. 동박. 얘는 이제 14만원을 지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블록딜 여긴가? 예. 영향을 받았고 지금 15만원대 중반인데요. 얘는 이걸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여기서 조금 오르면 팔고, 이게 아니라 그냥 2022년 한 2분기 때까지 가보는 겁니다. 얘를 잘 보시면 여기 18만원을 넘으면 상승의 변곡점이 시작이 되는 거고, 14에서 15는 저가 매수하는 구간이고, 지금 여기 14에서 17만원 정도 때는 덩어리고, 그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 셀트리온. 이거는 셀트리온 한번 보시면 사측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아시겠지만 전날에 분식회계 관련해서, 뭐 사실 새로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요거를 이제 읽어보면은 좀 돼요. 셀트리온이 재점화된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바이오 의약품의 특수성이나 관련 글로벌 규정 등에 대한 부분적 이해에서 발생한 것이다. 회사의 입장은 상시 소명을 하겠다. 이 감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감리 진행 상황에 일부 단편적인 내용이 특정 언론사에 의해 보도됐다. 그래서 주가가 쏟아졌죠. 요즘에 오늘 기사 중에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 돈 받고 기사 쓰는 애들도 있고, 물론 이거는 해당 사항은 없겠지만 요즘 하여튼 별의별 것들이 많습니다. 좀 더 신중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죠? 예. 그리고 금융당국은 지금 어떤 뭐 확정된 부분이 없다. 그죠? 예. 여러 근거 자료와 외부 전문가 등의 의견을 통해 충분히 소명 가능하며 남은 감리 기간 동안 이들 부분에 대해
자사의 입장을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다. 당장 결론이 나는 내용도 아닙니다. 예. 한편으로는 레키로나는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자, 예. 기다려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코스피는 정말 지렁이 같이 누워있고 코스닥은 코인 시장처럼 변동이 큰데 거기에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그 파도라고 그러네. 이 파도에 자꾸 편승해서 이 박자를 맞추려고 안 하는 게 낫겠다. 그죠? 예. 무겁고 좀 크게 또 멀리 보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감사합니다.